11번 상호 주식 소유 제한 및 의결권입니다. 자, 회사끼리 주식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죠. 자, 다른 회사 발행 주식의 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 회사의 주식은 자, 다른 회사가 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무슨 소리냐? 자, 100분의 50을 초과했어요. 자,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취득. 이걸 모회사라고 하는데, 자, 모회사가 생긴 경우 자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 취득 불가예요. 자, 그러니까 자회사는 아들 같은 회사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 모회사.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제 자회사 요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회사는 자회사 주식 50 2분의 1 100분의 50이면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초과 취득. 그랬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바로 알려줘야 돼. 바로 알리기. 그리고 자회사는 모회사한테 의결권 없음. 요 구조 확인해 두시면 되고, 자, 이거 그냥 지울게요. 밑에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사유는 주식의 포괄적 뭐 이런 것들. 자, 무슨 소리냐? 지금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 취득 불가죠. 근데 여기는 취득 가능할 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자, 회사 권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요때만 취득할 수 있다. 자,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어떻게 되냐? 1번 때문에 2번의 경우가 있고 2번 때문에 3번의 경우가 생깁니다. 자, 자회사가 모여서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면 6월 이내에 주식 처분해야 한다. 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두 개 회사가 상대방 발행 주식 총수의 20% 지분씩. 자, 100분의 50. 20% 지분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두 회사가 모자관계에 이르지 않는다면 자,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자, 여기서 주식 모두 유효권이 없다. 왜? 발행 주식 총수 20% 지분이죠. 자,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이면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50% 초과했을 때 자회사 모회사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요거 확인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 때는 의결권을 제한된 주식의 상호소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던 주식이라도 실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 일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상호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의결권 제한 주식 요건 해당하지 않았다. 근데 단지 주주총회 일에 요건 충족돼서 그러면 당연히 의결권이 없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거는 4번이랑 5번.
제한 기준이랑 5번은 이제 판단 기준이죠. 의결권 판단 기준. 의결권 판단 기준은 주주총회 일이다. 다음 4번. 지배인의 대리권 행사. 옳지 않은 거. 자, 지배인은 이제 영업적 활동을 보전하는 대리지지바. 자, 지배인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그래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이 위반한 지배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이 아니한 보호받는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의 위반 지배인이라도 과실이 상대방은 중과실이 아니나 보호받는다. 요 소리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모든 행위를 가릴 수 있는데 이제 영업을 위한 직간접 필요 행위를 의미한다. 자, 지배인은 무슨 소리냐? 자, 지배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뭐냐? 이제 영업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다. 자, 지배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직간접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은 어떤 행위가 영업주 영업에 관한 거 여부는 행위 당시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배인의 행위 여부는 자, 지배인의 영업에 관한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 판단한다. 자,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제 영업주 본인 의사에 반하였다. 3자 이익의 도말 목적으로 권한 행사를 했다. 상대방이 지배인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자, 단서 유추에 속상한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된다. 자, 지배인 행위가 이제 영업주 의사에 반하여 반하는 행위를 했죠. 반하여 권한을 행사했다. 그럴 때는 자, 요 조건이 붙죠.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 지배인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랑 지배인이랑 짜고 쳤을 때 이때는 영업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 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배인이 내부적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에 한한다. 자, 지금 지배인이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해서 어음행위를 했죠. 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직접 어음 취득하는 상대방 플러스 전득 취득자. 전득 취득자가 이제 다시 판 사람이거든요. 전득 취득자 포함 취득자 등 모든 제3자 포함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3자의 범위를 말하는 거 있죠. 이거는 지배인 3자 범위.
그리고 얘는 유추조. 얘는 대리권 남용시 민법 유추점. 자, 그 다음에 4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아이고. 자,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사 수가 결한 경우 지금 수가 부족해요. 그러면 지금 퇴임 이사는 새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권리 의무가 있다. 단 조건 있죠. 임기 만료 또는 사임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이제 퇴직했다. 이 사람들은 안 돼요. 자, 그다음 2번 임기 만료 후 이사로서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자 당연히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권리 의무 상실이다. 자 임기 만료 후 이사로서 권리 의무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 자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됐죠. 별도 주총의 해임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권리 의무 상실. 임기 만료나 사임에 의해 퇴임한 이사, 그 퇴임으로 인해 이사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자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 권리 의무를 유지하게 됐다. 자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된 기간 기산일은 후임 이사의 취임일이 아니라 퇴임 이사의 퇴임일로부터 기산해야 된다. 자 지금 자 임기 만료나 사임에 하여 이제 퇴임 이사가 자 후임 이사 취임 시까지 권리 의무 유지하는 상태다. 이때 퇴임으로 인한 변경 등기 기산일은 당연히 후임 이사 취임일이 되겠죠. 왜냐? 권리 의무가 완전 소멸 시점. 이때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임기 만료 후 이사로서 권리 의무를 행하고 있지 않는 퇴임 이사는 해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자, 이미 임기 만료된 퇴임 이사죠. 그럼 당연히 해임 대상이 되지 않겠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 있었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특전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자, 등기부에 등재돼 있다. 그러면 정당한 절차 이사감사로 추정. 자,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부의 공신력과 추정력 1번 원칙입니다. 추정력 일반 원칙. 자, 그 다음에 44번 이사 등기거래. 자, 이사 등 자의거래 및 그 승인 옳지 않은 거. 회사가 대표이사 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지금 회사가 자 대표 이사의 지금 뭐 계약을 체결 자 관한 뭐 계약 체결 회사가 이제 거래를 하려면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누구랑이 중요합니다. 누구랑 특수관계인과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려면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자 이사의 승인은 자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에 있을 때 이사의 승인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수 그리고 내용과 절차는 당연히 공정해야겠죠.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된다. 자,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근데 사후에 자 지금 거래를 하는데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후에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어차피 무효다. 왜?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 원칙적으로 무효는 무효다. 사후에 받아도 무효가 된다. 자, 이사의 자기거래. 자기거래는 무효. 추인 불가. 자, 4번. 자, 이사 등과 뭐 이사 거래 간에 이사의 승인이 있더라도 자, 승인이 있다. 근데 중요 사실을 밝히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통상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죠. 왜냐? 거래 내용과 절차는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다 3번과 이 4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2번의 전제가 바탕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5번. 별개의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자가 두 회사 사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때도 이사의 자기 거래에 해당된다. 자, 당연하죠. 왜? 별개인 두 회사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 당연히 두 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이건 당연히 자기 거래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45번. 보험가입 및 초과보험, 중복보험. 이번엔 보험이네요. 손해보험이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자 1번부터 볼게요. 손해보험이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이해관계인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은 보험 목적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그 평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신속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평가 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자, 이거는 기평가 보험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보험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 뭐 때문에?
신속한 보장을 위해서. 신속한 보장과 분쟁 예방하기 위해서 기평가 보험, 보험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 요 소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있는 이유는 사고 후 가액 산정을 피하기 위해. 자,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 미리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사고 후 가액 산정 어려움 해소. 그래서 보험가액 규정이 있는 거고. 자, 소정의 초과 보험계약이란 사유를 들어 보험가액의 제한 또는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당연히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 자, 뭔 소리냐? 무효를 주장했다. 그럼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소리예요. 자, 통지 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 중복보험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통지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 등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할 수 없거나 다른 조건을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것을 당연히 증명해야겠죠. 단지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했던 사유만으로는 추정 불가죠. 다만 자, 여기서부터 다 틀렸습니다. 다만 중복보험계약 체결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자, 혜택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주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이거예요. 자, 인정 뭐뭐 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다. 요런 지문들이 주로 틀린 문장이고요. 자, 중복보험으로 인정하려면은 이제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 요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증명해야 되고. 자, 여기 나오네요. 단지 사유만으로 중복보험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중복보험 계약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만으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일반 고지 의무 위반은 당연 계약 해지는 아니다. 자, 왜냐면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보험사가 해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거고, 수기 손해보험 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는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는 상법 여기에서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자, 지금 무슨 소리냐? 자,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했어요. 이럴 때는 보험자는 각자 한도에서 연대 책임이 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각자 보험금액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자, 하지만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되진 아니다. 그래서 약관을 통하여 다른 내용으로 규정 가능하다. 요 소리고. 자, 5번 중복보험이라 함은 이제 동일한 목적과 수기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되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그니까 이거죠. 초과할 때. 이게 중복보험. 아니지. 중복보험. 그 다음에 중복보험이라 자,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 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보지 않는다. 즉 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46번 경영 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책임. 자,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경영에는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걸토를 걸친 다음 쭉쭉쭉쭉. 자,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할 것이어서 해당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자, 언제? 자, 이사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렸고 경영상 판단을 내렸고 이제 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아니다. 그러면 사후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 발생했다. 그럴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할 수 없다. 요소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손해였다. 요소리입니다. 이사의 경영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사의 경영 판단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요소리입니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려면 검토할 사항은 거래를 하는 목적이나 동기, 거래의 종류와 내용, 상대방과 관계, 소속, 회사의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이사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요 소리고. 이게 경영 판단의 적절성. 의 적절성. 자, 4번. 이사가 임무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한다라고 할 수 있으나 이제 아니죠. 이사가 지금 법령 위반 행위를 했죠. 그럼 당연히 자, 위법 자체가 회사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에 해당됩니다. 뒤에 거 자체가 틀렸어요. 자, 회사가 이익을 얻든 말든 위법은 위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위법 행위는 임무 해태다. 제 집 소리가 여기 녹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집 옆에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오늘 체육대회를 하나 보네요. 신기하고. 이사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검토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 부도 등을 방치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추상에 기대하여 일방적으로 회사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러면 당연히 자 지금 이사가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일반적 추상에 기대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다. 그럼 당연히 허용되는 경영 판단 재량 범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맞겠죠? 자, 이거는 2번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얇게 해야 되나? 됐다. 자, 47번 1결권 대리행사. 자, 1결권을 대리행사 및 불통일 행사다. 자, 주식회사의 주주는 타인에게 1결권 행위를 위임하거나 대리행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1결권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야 위임하여야 하고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자, 주주는 이런 행사 위임, 대리행사 가능이다. 그 대신 자,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2번. 대리권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서면에 해당하지 않고 팩스를 통해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 볼 수 없다. 자, 대리권 증명서면은 원본이어야 된다. 당연히 나머지는 원본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 여기 나오네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자, 여기 하는 대리인의 참석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일 뿐. 자,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 진정성 내지 위임 사실 증명. 그러면 대리권 부정 불가다. 자, 그래서 원본으로 볼 수 없지만 이제 요런 다른 사실들이 있다면 허용해주겠다 요 소리고. 자, 주주의 대리인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 금지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한 취지의 주식회사 정관규정은 주주총회가 제3자 이하에 결혼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있는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자, 무슨 소리냐?
주주의 대리인 자격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제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자, 그냥 요 뒤에 거만 체크할게요. 주주 대리인의 자격. 이거는 자,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을 때 합리적인 상당 제한일 때 무효라고 볼 순 없다. 자, 그 다음에 주주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주주 총일 3일 전에 회사에 대해서 3일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3일이란 기간함은 의결권 불통일 행사가 행해지는 경우에 회사 측에 그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회사의 총회 사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기간으로서 불통일 행사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주주 총일 3일 전에 회사에 도달할 것을 요한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불통일 행사의 통지는 맨 마지막 건 본대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3일 전에 회사에 도달할 것을 요한다. 이유는 뭐 위에 나온 것들인데 이유는 위에 나온 것들이다.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8번 주주평등 원칙. 자, 주주평등 원칙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당연히 무효겠죠. 자,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자,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당연히 무효인데 위반하여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애초에 나와 있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그럼 당연히 이 소리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사정이 있을 때는 허용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지문 잘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있는 불이익 내용과 정도 뭐 이런 것들 차등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이런 것들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자, 뭔 소리냐? 차등적 취급 허용 여부는 자,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받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 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했다.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기로 받기로 약정.
이거는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여하는 것이다. 왜? 이거는 사전 특정 주주에게만 사전 동의권 부여. 자, 특정 주주에게 1번 특정 주주죠. 2번 사전 동의권 부여. 그럼 3번 당연히 차등 대우. 이걸 좀 더 키우고 싶은데. 된다. 자,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 요거는 사전 동의권이죠. 사전 동의권. 당연히 차등 지급이겠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자와 사이에 주식 인수 대금으로 나입한 돈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이제 다른 주주에게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당연하죠. 지금 회사가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 지급 약정이죠. 그럼 당연히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약정한다면 이는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다. 당연하죠. 5번 회사 주주가 체결한 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지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자, 손해배상 명목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고 그 약정이 사전 등을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부하고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자, 지금 회사 주주가 체결한 차등적 지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죠. 자, 이럴 때는 지금 이 약정이 지금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서 주주가 이걸 손해를 배상하는 또는 전부하고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예외사항 나왔죠? 자, 일부 주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장 아니죠. 지금 일부 주주에 대해서 투하자원 횟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죠. 0.5 하니까 너무 자,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얘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죠. 얘는 사례형이나 지문형으로 얘는 이제 주주평등 원칙은 정당 사유시 차등 취급 가능. 자, 그 다음에 49번. 상법상 명의대여. 자,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은 거래상의 외관 보호와 금반원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로서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지게 된 채무에 대해서 변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명의대여자는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이제 피용자를 고용하여 영업한 경우에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 뒷줄이 다 틀렸습니다. 피용자 행위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제 명의대여자가 자기 성민의 상호 사용하는 것을 허락. 이럴 때 명의차용자 법률행위 같은 책임이 있다. 하지만 피용자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일반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 법률 관계는 뭐 이런 것들 두루 대리점이랑 명칭으로 통일되고 있는데다 대리점 명칭을 붙이는 경우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들 붙인 경우와 달리 타인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 상호 아래 대리점이나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자, 그니까 무슨 소리냐? 자, 대리점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을 순 없다. 자,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변제에 소멸하면 타반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전과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는데 지금 부진정 연대 관계에는 애초에 그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 승인 등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의 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이건 그냥 분인적 연대 채무 설명이에요. 연대 채무는 이제 채무자 1인에 대한 요런 것들 등 이행 청구, 뭐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나 시효 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부진정 연대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4번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 대여자가 영업주인 줄 알고 거래한 선의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한 명의 차용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외관을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명의 대여자에게도 같이 변책을 지우자. 그 명의 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차용자의 영업이 상위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이 법률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외관을 만드는데 원인을 제공한 명의 대여자에게도 명의치환과 같이 변제 책임이 있다. 자, 그래서 영향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명의 대여자 행위는 외관주의다. 외관을 보고 판단하는 소리겠죠. 영업주가 자기의 상점 뭐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타인과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영업주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영업주가 자기 상호를 타인에게 묵시적으로 대여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타인과 거래를 위하여 영업주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럼 당연히 타인을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거래하고 보이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자, 대리점 명의 대여자 아님. 자, 그 다음에 50번 주식의 가장납입. 자, 가장납입이 뭐냐? 실제로 자본금 확보할 의사 없이 이제 외관상으로 자, 외형상으로만 납입. 실제는 아니다. 자, 볼게요. 1번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 차입금으로 납입 후 즉시 인출 하여 차입금 변제를 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 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 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자, 이게 틀린 것 같지만 맞는 소리입니다. 자,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외형을 갖추고 자, 일단은 주금납입 외형이 있죠. 외형. 자, 그러면 그래도 주금납입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자, 가장납입이었다고 하도 경우에도 왜냐? 일시적으로 납입을 했기 때문에 가장납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주식인수나 주주의 주금납입 의무도 종결.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이거는 주금납입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당연하겠죠. 왜냐? 이거는 이제 이 항은 주금납입 효력이 발생한 가장납입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금 납입 전 책임입니다. 자,
주금 납입 전 책임 부가 규정이다. 이거는 당연히 주금 납입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죠. 가장 납입이든 말든. 회사 설립 당시 주주들이 주식 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상납입 형태로 주금 납입한 경우 그들은 바로 회사의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청구한 주금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자 일시적 납입 후 인출. 자 일단은 가장 납입 형태라도 지금 주급을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입니다. 자 회사의 주주예요. 그래서 뒤에 뭐 실질적으로 뭐 납입하든 말든 일단 이게 아니라 일단 주주로서 지위를 취득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주식 인수대금 그 전에 현실적으로 납부해야 되고 납입에 관한 상기로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 인수대금 상담 후 대여를 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인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회사가 처음부터 3자에 대항하여 뭐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사할 의사가 없었고 3자도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 약정 청약을 할 때 3자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액 상당한 회사는 자본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인수 대금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져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맞죠? 자, 그니까 회사가 처음부터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사할 의사가 없었죠. 3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당연히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죠. 그러면 납입을 가져간 것에 지나치지 아니한다. 당연하겠죠.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뭐 법령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부결할 때는 과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 위반 그러면 발행 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 보유하는 주식 가진 주주는 1월 내에 그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요거 이게 무슨 행위냐? 자, 가장 납입이죠. 가장 납입은
이제 이사해임 청구 가능. 이사해임 청구 가능. 자, 가상납입은 어떻게 외우면 되냐? 돈 가짜 주식 진짜. 돈 가짜 주식 진짜 위법.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